지금이 AI 골든타임. 대한민국은 과연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까요?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용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게 바로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쁘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AI는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모를 수 있습니다. 저는 팀 코리아의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이런 데이터 협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KBSN과 함께하는 특별한 지식 교류의 장 AI토피아 스페셜 AI 오픈토크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함께할 진행자 박영선입니다. 지금 우리는 AI라는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정부, 기업, 학계, 국민이 함께 모여서 AI 시대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냉철히 짚어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전략과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논의해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순서로 AI 시대 대한민국이 마주한 현실과 앞으로의 국가 전략에 대해서 제가 기조연설 형태로 간단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AI 골든타임. 대한민국은 과연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아주 중요한 골든타임 속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2, 3년 한국 AI 산업의 운명을 좌우할 시기입니다. 그만큼 지금은 주저할 수 없는 시기이자 동시에 놓쳐서는 안 될 그러한 기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에 MIT의 컴퓨터 과학자 에드워드 프레드키는 우주 138억 년의 역사 가운데 3대 사건을 우주의 탄생, 생명의 탄생, 그리고 AI의 탄생이라고 꼽았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금 우주의 축을 흔드는 새로운 시기의 시작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AI는 이제 하나의 기술을 넘어서 우리의 산업과 일상, 그리고 국가 경쟁력을 새롭게 정의하는 지능혁명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AI 혁명은 인간의 지능을 확장시키는 대변화입니다.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 가운데 AI 전용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32개국에 불과합니다. 그 32개국의 90%를 미국과 중국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50여 개국은 아예 인프라가 없습니다. 점점 더 AI 인프라를 가진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이 나라 간의 격차는 더 커질 것이고 AI는 국가의 전략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 변화는 더 빠르고 더 압축적이며 우리가 익숙했던 질서를 근본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제 우리는 에이전틱 AI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24시간 알아서 모든 일을 해주는 24시간 AI 비서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은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될 것입니다. 게임은 시작됐지만 승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여러 분야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온 경험을 가진 나라입니다. 반도체, 모바일, K-컨텐츠, 바이오가 그랬듯이 AI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도약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혁신, 대기업의 자본과 실행력, 정부의 전략적 투자 정책과 규제 혁신이 이것이 하나로 맞물린다면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의 토론이 대한민국이 AI 시대에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전략으로 도약해야 하는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AI 대전환 시대 정부의 미래 비전이 담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축사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AI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AI 토피아에 함께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탈바꿈했고 제조업, IT 산업,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전 세계인들이 가장 주목하는 나라로 우뚝 섰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와 잠재 성장률 하락이라는 구조적 한계와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추격형 성장 모델에서 초혁신 경제로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대한민국에게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마침 시작된 AI 대전환 시대는 우리 경제의 큰 기회이자 승부처가 될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도 언급했듯이 한국은 소프트웨어와 제조, 인공지능 역량을 모두 갖춘 나라입니다. 광케이블, HBM과 같은 IT 인프라가 탄탄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과 현장 지식뿐만 아니라 AI 시대의 쌀이라 할 수 있는 디지털 제조 데이터와 암묵지, 노하우 등도 풍부하게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AI 시대 세계 1등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5년이 한국 경제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AI 3대 강국, 아시아 태평양 AI 수도를 목표로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먼저 AI 인프라인 첨단 GPU, 고품질 데이터 등의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APEC 정상회의 때 우리 기업과 협력해서 엔비디아의 최첨단 GPU 26만 장 공급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앞으로 세계 3위 수준의 AI 컴퓨팅 파워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AI를 우리의 기업, 생활, 행정 등에 접목하는 피지컬 AI 분야에서 세계 1등의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AI 로봇, AI 자동차, AI 선박, AI 반도체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제조업에 AI를 접목한다면 세계 1등 제품과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AI 인재 양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초중고 및 대학에서의 AI 교육은 물론 AI 전문 기술 인력을 키우며 모든 국민이 AI를 한글처럼 쉽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AI 교육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AI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이 중심에 서고 국가는 재정, 세제, 금융, 규제 완화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26년 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35조 5천억 원으로 편성했고 AI 예산도 9조 9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3배 확대했습니다. 또한 150조 원 규모의 국민 성장 펀드를 조성해 AI와 첨단 전략 산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분, AI가 바꿔놓을 인류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AI 혁명은 단순한 기술 혁명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아니 인류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구조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을 인류 역사에서 가장 폭발력이 큰 신문명 창조라고 생각합니다. AI 시대 대한민국이 대응만 잘 한다면 대한민국을 그리고 전 세계를 유토피아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AI 토피아에서 나눌 대화와 아이디어가 대한민국을 세계 1등 국가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길잡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경청하면서 지혜를 모으는데 정부도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관님의 뜻깊은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를 깊이 있게 풀어주실 첫 번째 강연자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인재 양성과 국가 전략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해오신 카이스트 김재철 AI 대학원 김기응 석자 교수님이자 국가 AI 연구 거점 센터장님이십니다. AI 시대에 국민 대한민국 대응 전략을 위한 액션 플랜 위주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 첫째는 제가 이제 카이스트 교수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 인재 육성의 축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AI 대학원, AI 중심 대학 등 국내 인재 양성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우수 인재들이 자꾸 해외에 유출되는 것을 걱정해서 이거에 대한 처우 개선을 보조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여러 가지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해외로 나가는 우리 인재들을 단순히 유출로만 보지 말고 우리의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점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국제적인 석학들과 또 앞으로 유망한 인재들을 또 국내 유치를 해서 같이 연구를 하는 그런 노력들도 정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보다 더 잘하는 선진국의 유망한 인재들뿐만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우수한 인재들도 우리나라에서 들어와 가지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방안들이 함께 마련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AI 기술 개발을 실현할 인프라를 구축하는 축입니다. 최근에 에이펙 회의에서 민간 및 공공섹터 포함해서 총 26만 장의 GPU를 확보한다는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렸는데요. 특히 공공 부분에서 확보하는 5만 장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 교수들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복잡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등 산업적으로 급한 현안들이 있고 물론 여기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장기적인 활용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용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게 바로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90년대 카이스트를 다니던 시절을 좀 회상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해외 대학에 남부럽지 않게 국제적인 수준의 인프라를 캠퍼스 전체에 걸쳐서 구축을 해놔서 학생들이 이 인터넷 인프라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그 귀중한 환경이 갖춰져 있었는데요. 지금 와서 다시 돌이켜보면은 그때 그 당시에 동료 학생들, 선배들, 후배들이 지금 창업한 회사들이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을 선도하면서 또 세계를 토대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특정한 목적 외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실험 공간이 일부라도 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AI 모델 개발에 관련된 것입니다. 현재 국가대표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등 자칫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최고 수준의 LLM 개발에 정부와 민간의 총력이 기울어지고 있고 우리 김성훈 대표님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요. 앞으로 민간과 학교가 지속적으로 협력 체계를 이루어서 이런 생태계가 강화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개발되는 모델들이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 활용됨으로써 안정성, 투명성이 확보되고 또 새로운 산업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흔히 일컬어지는 AI 트랜스포메이션, AX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AI를 전통 산업에 접목해서 생산성 혁신을 추구하자는 것이 바로 AX인데요. 문제는 이거를 전통 산업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해오던 방법으로 도저히 경쟁력이 안 되는 그런 산업이나 기업은 과감히 정리를 해야 될 용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전통 산업의 틀을 바꾸는 파괴적 혁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AX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그 AI를 공공 분야에 적극 활용해서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노력입니다. 공공 서비스에서 그 인원 상담을 위한 AI 챗봇을 정부에서 이제 도입하려고 추진 중인데,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여러 규정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그 빈틈을 AI가 찾아가지고 혹시 악용할 수 있는 기회가 노출되지 않을까, 그것이 우려된다라는 점입니다. 정부가 안 하면 민간에서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전향적인 자세로 그 AI의 공공 활용과 사회적 가치 극대화에 노력을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AI를 둘러싼 스타트업들과 산업 생태계의 활성화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억을 또 우리가 좀 돌이켜보면 2000년도 초반에 인터넷 보급을 총무회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탄생하고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IMF를 딛고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당시 우리나라 투자 환경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척박하고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얻은 비결은 우리 국민의 우수한 교육 수준,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열정만 있다면 뭐든 어떻게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문제는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어마어마한 인프라 비용이 같이 맞물려서 그것 같이 투자가 돼야지 그 스타트업 육성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와 민간의 스타트업 육성 활성화, 그리고 기업 간 협력, 그다음에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등 우리 노력을 집결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AI 협력 네트워크에서 독창적인 포지셔닝을 기대합니다. 국제 협력 및 표준화 주도뿐만이 아니라 해외 연구자들이 찾고 싶은 나라로 우리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보다 AI를 더 잘하는 강대국과 또 한편으로 도움이 필요한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양쪽으로 협력 관계를 촉진하는 좋은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AI 시대의 인재 전략과 국가적 대응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 강연자는 산업 현장의 관점에서 AI 생태계와 데이터 전략을 짚어주실 분입니다. 요즘 엄청 유명해지셨습니다. 국가대표 AI 선수가 되셨죠. 업스테이지 김성훈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저는 뭐 앞에서 이제 우리 장관님과 교수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그 중에 왜 우리가 좀 더 파운데이션이라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왜 우리가 업스테이지 같은 스타트업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가의 관점에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아시겠지만 뭐 특별한 변화가 없었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어렵고 식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을 겪었고, 모든 인류들은 나가서 일을 해야 됐죠. 육체적인 노동. 그런데 그게 이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했고, 그걸 만든 것이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이 전기기관의 발견, 내연기관의 발견이고요. 그걸 이끌었던 나라들이 지금도 영국, 미국, 독일 등이 전 세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새로운 굉장히 큰 것이 오고 있어요. 어떤 지능이라는 게 이제 사람의 지능을 훨씬 뛰어넘는 뭔가의 지능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100년 있다가 온다. 그러면 우리랑 별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게 5년 있다가 올지, 더 빠르면 3년, 길어봤자 10년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것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나라들이 앞다투어서 이 초지능의 시대를 우리가 누가 열어갈 것인가에 그야말로 전쟁이 붙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미국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어떤 영역에서는 미국보다 더 잘하네.
한국이 정말 이 세 번째에 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토론하고 또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파운데이션이라는 거를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역사를 한번 보시면요. 사실 지금도 이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저 나라가 응용만 잘한다고 해서 된 나라가 없어요. 정말 저렇게 세계를 이끌려면 그 파운데이션, 펀더멘털을 가지고 가야 되고 그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가야 그 주위에도 응용이 생겨요. 제가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2000년 정도에 IT의 어떤 펀더멘털이라고 할 수 있는 검색 엔진, 그리고 SNS 이런 것들이 막 출몰하던 시기였어요. 구글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때 유럽에서도 검색 엔진이 있었어요. 경쟁을 했는데 유럽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거 펀더멘털은 하지 말고 우리는 응용만 하자. 구글 너무 잘하고 우리 다 쓰게 해주는데 굳이 내가 그걸 만들지 말자 라는 쪽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그래서 규제 그리고 우리는 응용 이렇게 해서 유럽은 달려나갔죠. 25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당시만 해도 유럽 GDP 만만치 않았어요. 지금은 미국과 2배가 차이 납니다. 불과 25년 만에요. 그런데 이런 IT 기본이 아니라 인공지능의 주도권을 뺏기고 이 지능혁명에서 뒤진다면 아마 그 뒤지는 나라는 10배 또는 심지어 100배 이상의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1등이랑 좀 친하게 지내지. 그럼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친하게 지내야죠. 1등 하시는 분들하고. 그런데 역시 역사를 보면 사실 이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잖아요. 이 식민지 시대가 더 강화된 계기가 뭐냐면 저분들이 저런 힘을 가졌을 때예요. 그리고 이 인공지능이 정말 초지능이 되어가지고 슈퍼 인텔리전트가 생긴다. 과연 그들이 한국이랑 우리 같이 가자 라고 할까요? 아니면 우리를 또 종속시킬까요? 저는 답은 명확한 것 같아요. 우리가 힘이 없다면 언제라도 종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그 파운데이션, 펀더멘털을 가져가야 된다. 이건 생존의 문제이다.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 우리도 펀더멘털 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좀 너무 없잖아 우리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게임에서 1회 초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기적으로 봐도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뭐 1년, 2년에 걸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수십 년간 또는 뭐 길게는 한 100년 이상에 걸쳐서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겨우 챗GPT 하나 보고 겁먹어가지고 이거 늦은 거 아니야? 할 필요가 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필요한 게 결국은 아까 우리 앞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재 그리고 뭐 저는 중요한 건 인프라 그리고 데이터 알고리즘인데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GPU는 26만 장을 확보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굉장히 좋은 출발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가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가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쓰면 안 됩니다. 쓰면은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제안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약간 선사용 후정산을 제발하자. 어떤 거냐면 저희들이 데이터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각계로 가서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많은 데이터들. 뭐 수만 건도 넘는데 어떻게 일일이 협상을 합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음반협회가 어떻게 하냐면 음악을 틀어요. 알아서. 먼저 사용해요. 그러면 뒤에 가서 그 협회에서 돈을 나중에 과금을 합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이게 국가에서 하건 아니면 협회에서 하건 AI 데이터 협회 같은 걸 만들어서 누가 어떤 데이터를 쓰는지 다 트래킹만 하고 나중에 돈을 받아가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것을 꼭 제언드리고 싶었고요. 중국에서 잘 보시는 딥식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오픈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죠? 스타트업에서 나왔습니다. 아니던데 구글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구글 잘하잖아요. 맞아요. 잘하는데 알고 보면 딥마인드라는 스타트업을 인수해서 된 겁니다. 저는 스타트업의 어떤 새로운 혁신이 있고 혁신이 있는데 인프라를 넣어주면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한국은 제가 스타트업으로 일해보다 보니까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형평성. 너네 업스테이지가 굉장히 잘하는 걸 알고 있지만은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GPU를 100개의 회사에
한 개씩 나눠주겠어 라는 형평성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어떤 초진흥의 시대에는 형평성으로 이길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뭐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잘하는 회사는 정말 많이 몰아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뭐 이제 펀드레이징을 통해서 많은 이제 자원을 확보하는데 그 펀드레이징 규모가 한국 시장에는 한 100억 정도가 맥시멈이에요. 이게 한 2000년도에 만들어져 있던 어떤 벤처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로 나가려면은 몇 천억, 몇 조를 한국에 있는 데서 조달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현재 한국은 전혀 그런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1000억 이상은 할 수 있는 구조가 꼭 되면 좋겠고요. 세 번째가 글로벌 지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좋은 모델, 제미나이보다 더 똑똑한 모델을 우리 솔라프에서 만들었다고 가정합시다. 그걸 가지고 우리 한국 국민들만 잘 써요. 70% 점유율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게 AI 3강이 될까요? 이게 정말로 글로벌 세계 3강이 되려면은 우리가 글로벌까지 진출해야 되고, 저는 그 숫자를 약간 30%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글로벌 나가서 30%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온다면 저는 당당하게 우리가 하는 분야에서 우리 세계 3등이야 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파운데이션 기술을 완전히 확보해야 되고요. 아직 늦은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중심으로 우리가 팀 코리아 결성해서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이제 세계 3강에 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